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아침이죠. 금일 시장은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될지 7분 만에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은 7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자,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7%, 나스닥은 플러스 1.29%,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국채금리 하락 속에 기술주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양지수 상승 마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은 뭔가 거창해요. 그런데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중국 지역 봉쇄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니, 야, 이거 금리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좀 하락한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실 호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술주들 상승했다, 요렇게 말하는 건 사실 오히려 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고, 어제 상승은 일단 과대 낙폭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봉 차트, 주봉에서 121선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 나스닥의 주봉상 121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자리를 깼던 거는 최근 수년간 한 4년 넘게, 4, 5년? 6년? 가까이 동안 깬 적이 딱 2번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 담당 일진으로 나서면서 막 중국 막 두드러 패고 막 했던 그때 그 시절,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본격화되던 시절에 한번 깼었고요. 깼다가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깼다가 한 2주 만에 다시 회복하긴 했죠. 그만큼 나스닥에서 주봉 121선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지금 그 자리까지 밀렸어요. 지금까지 얘가 밀렸을 때는 뭔가 새로운 악재가 있었거나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등장했을 때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금리 인상한다? 시장이 예상 못했을까요? 시장 충분히 예상하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은 따라온다라는 건 주식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악재가 아닌 걸로는 이 121선을 쉽게 이탈할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고개를 들어서 계속 주가가 상승해서 다시 한 번 더 61선, 주봉상 61선 박스권 상단 부근을 찍을지, 아니면 정확히 121선 한번 다 건드리고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 미증시 기술주 실적에 달려 있겠죠. 일단은 저 자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 요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같은 거 체크해 보면, 어제 오후에 그 모빌리티 대전환 하면서 그 UAM 얘기 나왔잖아요. 날택 날아다니는 택시. 요거 얘기 인수위에서 이거 25년까지 상용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간에서 관련주들인 벳셀이라던가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벳셀. 지금 벳셀도 자리가 좋은데 갭이 떠버리기 때문에 사실 갭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그리고 퍼스텍, 제이시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어저께 위에 갭자리를 만들면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본 갭이 아니라 주봉 갭이란 말이에요. 자, 퍼스텍 최근 주봉 차트를 한 6년치 찾아봤을 때 주봉 갭자리 안 메꾼 적이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퍼스텍도 이번 갭자리는 메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봉상 갭자리죠. 아래에 121선 지지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시초에 갭자리가 크게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자마자 그냥 매도 주문을 3,780원, 3,800원 요렇게 매도 주문을 바로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3,400원 이탈 시, 121선 이탈 시에는 3,000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봉상으로도 아래에 지지선 다 모여있는 자리가 3,000원 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400원 이탈 시에는 3,000원까지 조정을 주고 추후에 윗갭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봉갭이니까 저는 손절하는 거 싫거든요. 그냥 떨어져도 아래로 10%, 15%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럼 한 3번 나눠서 사면 손실 한 마이너스 4, 5% 되겠네. 요런 생각으로 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아래로 좀 크게 열려 있으니까 저는 여기 3,400원 이탈하면, 종가로 이탈하면은 저는 그때 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복수전하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어저께 미증시가 반등이 안 나왔으면
뭐 드론 관련주 얘네들도 뭐 그냥 시초에 올라갔다 바로 빠지겠죠라고 말을 했을 텐데 어제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온 만큼 이쪽도 시초 상승폭을 조금은 유지시켜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일단 드론 관련주 얘기가 나오면 단순 도심 모빌리티 이게 날아다니는 날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이쪽도 연결이 됩니다. 아무래도 도심 밑으로 차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날아다니는 택시도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텔레칩스가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잘 움직이죠. 어제 뭐 사실 낙폭 굉장히 컸어요. 뭐 텔레칩스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그래도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아래 17,500원의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일봉도 그렇지만 주봉에서도 60일선 지지선 받고 있거든요. 자, 이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는 자리라는 걸 몇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 뭐 최소한 19,000원 정도 선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17,500원, 17,400원 이렇게 잡고 여기 이탈했을 때는 주봉 차트도 깨지는 거라서 아래로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17,500원, 17,4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던가 손절하는 거. 그래도 뭐 그렇게 손절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800원에서 19,000원 정도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시장이 지금부터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2만원 위로도 21,000원까지도 목표가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또 자율주행 관련주에는 텔레칩스만 있는 게 아니라 라닉스도 있고요. 라닉스도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니?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있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반등 자리네요. 뒤에 거래량 살아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IFT도 마찬가지죠. 코리아 IFT 같은 경우는 워낙 회사가 탄탄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코리아 IFT를 많이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코리아 IFT를 접근하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자, 3,300원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맘 편히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3,300원을 찍어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여전히 개인적으로 코리아 IFT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정말 3,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크게 걱정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하하, 또 이렇게 7분이 지나갔네요. 자, 뭐 다음 이야기들은 방에서 하기로 하고, 자, 다들 오늘 하루도 그만 올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고요.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